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야구 이슈를 Q&A식으로 제가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메이저리그 포스팅 이제 절차가 시작된 김혜성 선수의 에이전시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부터 롯데 김도규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 그리고 오늘 제가 단독 기사로 쓴 LG 마무리 유영찬 선수의 단독 기사 비하인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롯데의 외국인 선수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브리겐 머니볼, 제가 올겨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하나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단독으로 쓴 LG 유영찬 선수의 수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단독 기사를 썼고요. 제가 쓴 내용이 LG 구단에서 정확히 이렇게 추후 발표를 했습니다. 오피셜로. 유영찬 선수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오늘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래도 짧게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 2일 수술을 받았고요. 팔꿈치에 스트레스성 이 미세 골 손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제가 단독 기사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많이 틀리던다고 하셔가지고, 좀 요즘 작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한 10만 클릭 정도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복귀가 가능한가인데요. 즉, 심각한 수술이냐 이겁니다. 제가 기사에도 썼고요. 오늘 추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심각한 수술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을 강조하던데요. 제 기사대로 부상 재발 방지 차원에서 수술이 있고 이 출혈이 약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어야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활 기간은 봉합까지 3개월이 걸린다, 전체 3개월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조롭게 재활이 진행이 되면 4월엔 복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요. 이게 국가대표 경기에서 국가대표 프리미어 12대회를 치르면서 요때 이제 부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 소견도 보면 최근에 당한 부상이다. 부상일 듯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제 유영찬 선수가 프리미어 12회에서 3경기를 등판을 했는데 구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150km의 이제 이 싱싱한 직구도 팍팍 뿌리던데 아무래도 국가대표 경기라서 좀 힘이 좀 들어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다녀온 뒤 통증이 발생을 했고 구단 검진에서 뼈에 미세 출혈이 있어 수술대에 올랐다. 이런 내용이고요. 일단 구단에서는 2일 수술을 발표하고 공개 시점이 좀 좀 이틀이 걸렸는데 요 부분에서 좀 고민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술 경과 아주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좋다고 합니다. 유영찬 선수의 빠른 복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영찬 선수의 소식과 함께 가장 많이 프로야구 팬들의 주목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김혜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스팅 이제 공식 요청됐고요. KBO가 오늘 곧바로 이제 김혜성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에 포스팅할 것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요청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하면 김혜성은 다음날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30일 동안 빅리그 30개 구단과 협상에 돌입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기사에 나오지 않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한 가지 취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니볼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미국 현지 언론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 3년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40억 정도 되던데 요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많이 하던데요. 오늘 제가 그 김혜성 선수의 에이전시죠. CAA 측의 입장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CAA는 상당히 큰 에이전시입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소속돼 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CAA 쪽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3년 2,400만 달러보다 높은 금액에 계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김혜성 선수에게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게 CAA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에이전시 측도 무척 놀랐다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을 전해드리면 지금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관심이 많다. 아주
이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저는 4년 3천만 달러 이상, 뭐 최대 5천만 달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포지션 플레이, 예, 고정 포지션을 선호하는데, 미국은 최근 멀티 포지션, 를 가능한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얼마 전에 그 다저스와 계약한 토미 에드먼 선수, 예. 다저스와 좀 예상을 깨고 5년 7,400만 달러의 이 잭팟을 터뜨렸는데, 김혜성 선수의 가치가 이 에드먼 선수급은 아니지만 내야를 두루 소화하고 빠른 발을 가졌다는 점,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다는 점에서 빅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고, 또 김혜성 선수도 이번에 이제 협상에 임하면서 자신이 멀티 포지션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전략들을 꼼꼼하게 짜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구단들의 딱 구미에 맞는 이런 어필을 하겠다는 게 김혜성 선수의 입장인데요. 자, 다만 이 계약 시점은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이 이제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텍사스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CAA 측은 여기서 좀 다양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당장 발표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예. 윈터 미팅에서 다양한 구단의 이 오퍼, 비딩을 받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CAA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김혜성 선수의 미국 진출은 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갈 수 있느냐인데, 현지 에이전시에서도 놀랄 정도로 많은 관심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빅리그에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도규 선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부터 외국인 선수 지금 협상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체크한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규 선수 이야기 참 한심하죠. 예. 음주운전을 해서 망한 케이스가 수차례고, 또 팀 내에서 선후배들의 이 야구 인생이 끝장나는 것을 보고도 운전대를 다시 잡는다는 게 참 저로서는 좀 이해가 쉽게 가지는 않습니다. 보도가 나온 지 이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짧게 정리를 하면, 일단 김도규 선수는 지난달 11일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것 같고요. 반주를 했다고 했고, 100m 정도의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 그 과정에서 이 경찰 단속에 걸렸고, 걸리자마자 구단 운영팀에 바로 신고를 했고, 운영팀은 이후 훈련 배제 조치를 한 다음에 롯데는 다음날 오전에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보고를 했다는 게 이 사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 공식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이게 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적발이 되면 이게 바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소환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가 되고, 이제 그게 통보가 되면 KBO가 그 결과, 최종 결과를 나온 걸 보고 이후 이제 KBO가 징계 회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배용빈 선수는 바로 작년에 퇴단이었는데 이번엔 퇴단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뭐 기사도 좀 있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배용빈 선수와는 조금 다르게 롯데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용빈 선수는 당시 이 음주 사실 은폐하다 걸렸죠. 예, 구단의 뒤늦게 롯데가 이 경찰에 이제 좀 사이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렸다는 점. 그래서 이제 곧바로 괘씸죄가 적용돼서 퇴단이 됐지만, 이번에는 뭐 자신 신고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O 70집 경기 출장 정직 징계만 받게 됐는데요. 사실 이 KBO는요, 이 이중 처벌을 좀 막기 위해서 상벌위 징계 외에 구단이 추가로 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할 수 있는 건 퇴단 조치밖에 없습니다. 일단 롯데는 지난해 배용빈처럼 이 숨기고 걸려서 퇴단이, 숨기고 걸리지 않았다는 부분, 예. 요 부분을 좀 한 게, 이게 자진 신고를 해도 퇴단이 된다. 숨겨도 퇴단이다. 이러면 뭐, 안 걸리면 되겠네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막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단까지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 예, 이 음주 얘기는 제 머니볼에서 주기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참, 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얘기 바로 넘어가시죠.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반주 선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포츠톡 머니볼과 정세영 기자 방에 반주 선수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일단 롯데는요, 반주 선수와 윌커슨 이 두 선수는 공식적으로
예, 잡겠다 입장이고요. 실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반지 선수와의 협상이 아주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반주 선수 사실은 롯데가 이제 이번 겨울 외국인 선수 이 영입과 관련해서는 가장 최우선 선수 그 순위로 반주 선수를 잡겠다고 이렇게 선언했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를 제가 머니볼에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는 간절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반드시 반지를 눌러 앉히겠다는 입장이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최근 협상 분위기가 잘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교감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롯데구단 관계자의 기뜸이었고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후라도 선수 영입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말이 나온 김에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땐 굴뚝의 연기가 나지 않죠. 저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윌커슨 선수도 일단 조건 등을 넣어놨고요. 구단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롯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FA 시장 추가 참전 가능한가요? 요 질문도 있던데요. 롯데의 공식적인 워딩은 이 시장에서 철수는 하지 않았다입니다. 일단 기다려보고 C등급 선수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에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게 롯데 구단의 입장입니다. 롯데 스토브리그의 이 최우선 과제는 내부 FA 2명 잡는 것, 그리고 정철호 선수의 트레이드, 그리고 반주와 레이에스, 윌커슨, 외국인 3인방 재계약이었습니다. FA 추가 영입은 당장이 아닌 추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을요. 자, 이 밖에 많은 질문이 네이버 스포츠 톡방 모닝볼과 정소영 기자 요 방에 많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삼성의 최원태 선수 그리고 후라도 선수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소영이었고요. 예, 지금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요.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지금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예,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스페이스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십시오.